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저번 주 거 혹시 갖고 오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은 그 커리큘럼을 이제 11월 달에 하는 거는 기초 입문이에요. 11월 달에는. 그래서 기초 입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권으로 이제 끝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오늘 나가는 파트는 이제 시장 파트하고 이제 정책, 이렇게 투자 파트 이렇게 나가겠는데, 12월 달서부터 이제, 12월 달서부터, 원래는 두 달 과정으로 이렇게 끊거든요. 그죠? 끊는데, 우리가 이제 12일, 2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기본 이론이고요. 기본 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세 달 위주로 이제 가요. 그죠? 가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두 달씩 끊어서 가는데, 이제 기본 이론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가고, 3, 4가 심하고 5, 6월이 핵심, 문제집으로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입문서인데 나중에 이제 기본서라고 했다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 그냥 그 내용만 본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41페이지 할 차례죠. 41페이지 나갑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밑에 그 저번 시간에 왜 그 컨버스랑 허프까지 계산 문제를 했었죠. 했었고, 오늘은 이제 양가로 5번에 피터의 공간 분배 원리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기본서가 나오면 밑에 뭐 피터의 공간 분배 원리라고 이제 해드리겠는데, 시험 문제는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거기 보시면 점포의 종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3개짜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이론에 대한 피터에 대한 공간분배 원리라는 그 배우지가 넓고로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본서가 나오면 이론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이제 점포의 종류가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따라하시면 따라서 집심성. 집성. 집은 모인다는 얘기예요. 모인다. 모여서 심은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해요. 도심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기금속점이나 대형서점, 가구점이라는 게 있죠.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요즘은 기출문제 키워드가 백화점이 잘 나거든요. 백화점이나 이제 보석점, 기금속점. 이 백화점은 외곽에 있는 게 나아요? 도심에 모여 있는 게 나아요? 도심에 모여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집재라는 것은 집재는 있을 제자를 써서 이 집은 모인다는 건데, 이건 따라해보세요. 동일 업종끼리 모인다.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모이거든요. 동일 업종끼리 모인다. 그래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보시면 이제 가구점이나 공구점, 유명 가구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구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제 국부적 가기 전에 따라하십니다. 산재성. 이건 산자가 흩어질 산자예요. 무슨 산자다? 그 모인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산재성이라는 것은 얘랑 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산재성이라는 자체는 흩어질 산자져서 오히려 그 동일 업종끼리 우리가 이 산이라는 것은 분산한다는 얘기거든요. 분산해서 흩어질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이제 여기 제가 좀 미용실이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잡화점을 여러 물건을 사는 거죠. 잡화점하고 그다음 이제 세탁소 같은 거 이런 게 잘 나와요. 이런 것들은 모여 있는 게 좋아요. 흩어지는 게 좋아요. 동일업종이 흩어지고요. 동일업종인데 또 이제 집심하고 조금 바꿔서 나오는 게 거기 보시면은 국부적 집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부적 집중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체가 아까 이 집심이라는 건 그냥요 도심에 모여 있어요. 도심. 근데 이제 이거는 동일업종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이 국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국부적으로 그 지역에 국한돼서 모여 있는 우리가 같은 업종끼리 이제 모이는데 변두리 쪽 중심에 모여요. 변두리 중심지에 모인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기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농기구점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농기구점은 우리가 이 농사짓는데 쓰는 거니까 어촌이 있어야 돼요, 농촌이 있어야 돼요. 농촌 그런 변두리 중심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세요. 별표 3개 치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위주니까 그럼 이제 집은 모인다는 거니까 집심은 그냥요 도심에 모일수록 유리해요. 도심. 그래서 백화점이나 기금속이고 집재는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게 좋죠. 그래서 가구점이나 공구점이고 근데 산재는 반대예요. 이건 동일업종끼리 모이는 게 좋아요. 이건 흩어지는 게 좋아요. 흩어지면 그렇지 자파점 세탁소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집심하고 얘랑 좀 비교해서 나오는데 집심은 도심에 모여 있는 거고요. 이건 외곽의 변두리 중심 쪽으로 이제 동일업종끼리 모였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업종이라는 자체는 집재와 산재와 국부적은 동일업종인데 집심은 동일업종이에요. 도심에 모이는 거예요. 도심에 모인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셨죠?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나오는 부분은 제가 그냥 뺄게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꼭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양가로 1번과 7번에 6번에 넬슨이라는 학자가 있죠. 요거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안 나오다가 최근에 경향이 딱 2번 떴어요. 그죠? 2번 떴는데 이걸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 후보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넬슨 위주로 이제 가져가시는데 넬슨의 8가지 법칙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하느냐가 중요해서 8가지를 원칙을 제시했어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8가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옳은 지문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넬슨은.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게 거기 보시면 양립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모든 강사들이 이제 이걸 예상하는 게 넬슨에 대한 우리가 그 8가지 원칙에서 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있으면서 있을 때 효과를 얻는 게 양립한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기초 입문이니까 의류점 옆에 신발 가게가 있으면은 여성분들 의류 사러 가다가 신발도 사죠. 그럼 이렇게 서로 보완 관계로 매출액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따라해보세요. 양립성. 그럼 서로 대치 관계예요, 서로 보완 관계예요. 보완되는 상품을 말해서 한쪽이 매출을 올리면 다른 상품도 매출이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호 보완 관계의 점포를 입지한다, 매출액이 증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성이다? 양립성.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7번은 거의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후보의 입지 효과의 시간 법칙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자 바로 이익이 생기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지만 수익이 생기죠. 그래서 이분이 야매를 만드셨는데 후보는 하는 것은 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따라서 지난 후에 벌어들인다. 후보. 제 야매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참고적으로 가세요. 참고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서 넬슨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넬슨이 안 나왔다가 딱 2번째 떴는데 옳은 지문으로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나왔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다.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저건 아니지만 우리 양립성 같은 걸 좀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다른 데 하고는 이제 우리가 1, 2월 달에 입문 과정을 좀 2달 과정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PPT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번 주가 3주 과정이고 다음 주에 또 종강이잖아요. 그죠? 종강이어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기본 이론 갈 때 PPT를 나가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왜냐면 PPT까지 나가면 자료가 너무 많아져요. 그죠? 많아지다 보니까 그 기본 강의 갔을 때 제가 PPT로 해서 쭉쭉쭉 이제 이거 나옵니다, 이거 나옵니다 이렇게 할 거고 중간에 또 저번 같이 기출 문제를 넣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요 입문 과정은 제가 그냥 제 강의한 대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시고 자 오른쪽에 가시면 정책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정책론이 페이지로 본다면 좀 넘기시면은 짧죠. 되게 뭐 한 페이지로 양면으로 본다면 3페이지밖에 안 하는데 3페이지로 이걸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이 쓰신 어떤 그런 취지가 어떤 전체적인 걸 보라는 것이지 내용을 이제 여기 기초 과정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43페이지 찾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론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정책론은 나온다면은 4문제에서 5문제예요. 근데 작년에 올해가 32회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내년이 33회고 그래서 31회 때는 얘가 7문제나 나왔어요. 몇 문제나 나왔다? 7문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정책이 이 정책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2017년, 18년 이렇게 오면서 여러 정책들이 나왔죠.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집값이 안 올라갔습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까? 올라가고 여러 문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시험에 나왔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안 좋아지는 걸 정부의 실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 7문제가 나왔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올해는 딱 4문제로 딱 배정을 해서 우리가 됐는데 이 정책 파트는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시장의 실패라는 게 나와요. 보세요. 시장의 실패. 그런 단어가 있나요? 시장의 실패는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만들어 달라는 양만큼 만들어 준다는 게 시장에 대한 주요 기능인데 그게 못하는 게 시장의 실패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을 찾고 이걸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시장의 실패가 원하는 대로 배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정부가 개입하려면 그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여기서.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별표는 이제 한 2개 정도 치시면 우리 시험 문제가 이따가 제가 프린트를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우리 책에 맞춰서 기출 문제를 제가 이 OX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나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어디를 보냐면 잠깐 저번 주 프린트의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우리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시장의 실패의 원인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시장의 실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아닌 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먼저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시장 파트에 좀 생략이 된 게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론상이에요. 그래서 이론상이다. 잘 나타나지 않죠. 완전한 경쟁 시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리고 현실은 다 불완전 경쟁 시장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불완전 경쟁 시장이 분류가 되거든요. 완전합니까? 좀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시장의 실패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럼 완전해서 그럴까요? 불완전해서 그럴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완전 경쟁은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정보가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다 똑같습니까? 저번 시간에 토지마다 다릅니까? 다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진 않아요. 거래를 공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죠? 우리가 막, 내가 땅을 1억 주고 샀는데 막, 20억 올라갔다고 해서 막 국세청에 전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이제 연결시킨다면, 따라서 비공개성. 그럼 공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비공개성 나타내갖고, 그럼 요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 때문에 그랬다? 개별성. 그러면 거래가 그냥 일어나겠어요? 은밀하게 일어나겠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일어난다? 은밀하게 일어나요. 어떻게? 은밀하게. 그럼 은밀성이라는 자체가 있다는 것은 거의 거래가 공적 거래가 많아요? 사적인 거래가 많아요? 그럼 정보 수집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정보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하는 원인이라는 건 완전 경쟁 때문이다, 우리가 불완전 때문이다. 불완전 때문에 개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완전 경쟁은 현실이었어요? 아까 이론이었어요? 완전 경쟁이라는 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첫 스타트가 이 문제를 풀려면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 경쟁이다. 그럼 불완전 경쟁 시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불완전 경쟁 시장. 자, 그래서 이제 아직 기본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은 이제 43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무슨 초과인과 관련됐는데 독점, 과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독점은 하나의 업체고 과점은 한 소수의 업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독점, 과점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점과 과점. 자, 우리가 이제 과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하나하고 한 두세 개 정도 업체를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신사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한 세 업체가 통신사가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죠.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그러면 이러한 대기업들이 이제 과점을 하고 있다라면 대기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량 생산하겠어요, 대량 생산하겠어요. 대량 생산하죠. 그러니까 대량 생산에서 우리가 이 규모의 경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규모를 크게 한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는 건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대량 생산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죠. 그죠?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떤 것도 나왔냐면 아파트가 우리가 만약에 한 300세대보다 한 3000세대라고 봐봐요. 그럼 3000세대를 만들게 되면 건축 비용이 들어가죠. 대화를 합시다. 그럼 300세대보다 3000세대가 그냥이니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줄일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300세대보다 3000세대를 만들게 되면은 더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주방업체 중에 한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업체한테 내가 300세대랑 3000세대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 단가를 다운시킨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걸 따라서 규모의 경제.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비를 줄일 수 있죠. 그럼 생산비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죠? 그럼 가격이 싸지죠. 그럼 가격이 싸지면은 수요자들은 싼 걸 원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만약에 싸게 팔면 타산이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아요. 대량 생산을 안 하니까. 언더스탠드? 그러면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중소기업이 도산되면 그냥요 대기업만 살아남아요. 그럼 얘네들 가격을 가만히 있을까요? 다시 올려버릴까요? 올려본단 말이야. 고급 강의를 듣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왜 여러분들 왜 독과점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막 가격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따라서 독과점. 독과점을 하게 되면은 독과점을 규제 안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저번에 딱 한 번만 박사 논문이 있어요. 박사 논문이죠. 논문이 있는데 제 박사 논문은 이제 송우석 치고 SSM이라는 치면은 국회 도서관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아니, 적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찾지 마시고. 공부하는 카보나 논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SSM이 슈퍼마켓이라는 거는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슈퍼마켓이 있죠.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소량 주문을 할까요? 대량 주문을 할까요? 그럼 가격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주위에 있는 구멍가게가 그냥 다 죽는다? 죽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따라서 규모의 경제. 규모를 작게 해서 그래요? 크게 해서 그래요? 대량 생산하니까 그걸 우리가 다운시킬 수 있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 일요일날 같은데 이런 대형마트를 문 닫게 하죠? 그걸 어떻게 형평성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논문에 서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 내 논문을 찾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갑자기 제 논문을 갖고 왔어요. 누가 갖고 와갖고 이 논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래. 내가 쓰는지 확인하라고 이렇게요.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 규모를 크게 하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셨나? 그래서 규모의 경제도 하나의 이제 한 사람이 이 초과인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더 없는 걸 초과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독과점이나 규모의 경제하게 되면 초과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뭐의 실패의 원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초과효율 관련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보가 대칭돼 있다는 거예요? 비대칭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성입니까? 그럼 대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다는 얘기죠. 가볼까요? 아까 우리 부동산은 공개예요? 비공개예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은밀하게. 어떻게? 은밀하게. 그럼 공적이에요? 보통 사적이에요? 그럼 정보 수집이 들어가죠? 그럼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시장의 실패.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서 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셨어?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한 게 독점 과점이 이 대기업들이 규모를 크게 하니까 자기네들만 이윤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먹을 수 있죠. 이게 다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따라서 시장 실패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해 갔죠? 그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제가 따로 좀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공공재라는 단어가 양가로 3번에 나와 있죠. 이건 별표 2개짜리입니다. 2개짜리. 그래서 왜냐면 얘는 시험 문제가 따로 객관식 문제 또 따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자체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네 번째는 이제 공공재를 배워보는데 공공재는 공공이 쓰는 재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지역에 정부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처음 나온 단어가 있는데 비경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동시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경합해요? 경합하지 않아요? 안 하죠. 그래서 무슨 경합성? 비경합성이라는 말을 쓰고요. 경합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런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을 하죠. 그래서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아요. 따라서 비배제성. 그러니까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 무슨 배제성이다? 비배제성. 비배제성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돈을 안 내는 걸 무임승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무임승차는 계속적으로 돈을 내요? 안 내요? 그럼 이걸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 맡겨서 기업한테 하게 되면 생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과소생산. 무슨 생산? 과소생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시장에 나와 있는 것보다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적게 만들잖아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공공재 자체의 부족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다. 시장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 프린트 4번을 같이 한번 제가 풀어드릴게요. 4번을 가시면 우리 이제 처음이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게 좋아요. 지금 4번 있어요? 들어볼게요. 부동산의 시장의 실패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지선다로 쭉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왜 독점 과점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시장 실패 원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까 공공재는 무슨 승차였어요? 무임승차. 공공재 자체가 시장 실패 원인이 되죠? 정부가 대칭했어요? 비대칭했어요? 비대칭했는데 완전 경쟁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 경쟁은 현실이 아니거든요.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어떻게 돼요?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그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사적 거래가 되니까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정보 탐색 비용이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럼 정보를 가진 자와 안 가진 사람이 차이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있는 사람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독점 과점. 대기업들이 규모를 크게 하죠. 크게 하면 소량 생산한다, 대량 생산한다. 그럼 생산비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면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이 남아서 다시 가격을 올려버려서 독과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독과점을 규제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자령 독점으로 가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이 공공재는 아직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공이 쓰는 재와 생태공원은
경합이에요? 비경합이에요? 서로 공동 소비하기 때문에 경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돈 안 냈다고 해서 배제하지 않죠. 무슨 승차를 합니까? 그걸 시장에 맡기면 생산이 된다, 잘 안 된다? 안 돼서 과소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언더스탠드?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자, 5번에 가시면 공공재는, 자, 볼게요. 공공재는 일단 여기 앞에 게 좀 어렵기 때문에 뒤에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공공재를 공급한다는 걸 사적 시장에 맡기면 생산을 안 하죠. 그럼 사회의 양만큼 충분히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합니까? 과소 생산한다고 하셔야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럼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규모의 경제는 규모를 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하이패스 같은 거 아시잖아요. 어떤 도로공사 같은 거. 그럼 내가 만약에 그 공사가 정부가 했으면 몇 조 원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혼자 지나가게 되면 비용을 적게 냅니까? 더 많이 냅니까? 많이 내는데 저만 지나가요? 되게 많이 지나가요. 그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소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거 갖고 장난치진 않아요. 그럼 5번에 가장 유력한 건 공공재는 과대 생산이다, 과소 생산이다. 과소 생산이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정부가 직접 기금이나 세금을 걷어서 공급하거나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시장 실패의 원인, 따라서 공공재, 이게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지고 오늘 프린트 또 받으셨나요? 받으시면 1번 문제가 기출문제인데 우리가 공부를 아직 안 했지만 일본에 뭐 정의 왜곡가가 발생하면 이런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그래서 이제 43페이지로 가시면 43페이지 가시면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3개를 치라고 합니다. 별표를 3개. 외부 효과는 매년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외부 효과 자체가. 얘가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 자, 이 외부 효과를 앞쪽에서 제가 잠깐 부동성에서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내가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이제 나중에 이제 PPT로서 제 그림도 그리고 제 강의 노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외부 효과라는 자체는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떤 얘기냐? 자, 제가 이제 나중에 PPT로서 그림을 그릴 텐데, 그래서 그림 안 그려도 좋아요. 나중에 PPT로 다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는요, 공급자가 있고, 자, 만약에 갑돌이가 울돌이한테,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상품을 팔면 그냥요, 돈을 줘요. 따라서 가격. 그죠? 그래서 가격기를 통해서 서로 시장에서 거래 당사자, 얘네들이 거래 당사자거든요.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서 돈 주고 가격 통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왜 부동성이라는 얘기 배우셨죠? 무슨 성? 토지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옆에 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창밖의 아니라 시장의 외부를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 토지가 A 토지한테 갑돌이가 여기다가 정원을 만들어요. 그럼 정원이나 공원 같은 건 우리한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럼 부겠어요? 정이겠어요? 정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왜 여기 공공재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그럼 내가 주택이 수요자라면, 주택 수요자라면 요 공원이 들어서는 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그건 정의 회복가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회복가다? 정의 회복가. 그러니까 정의 회복가가 봐서 여기 공원이 들어서면 여기 주택들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효과를 안 주기 때문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과소 생산. 누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안 주기 때문에 유지하기가 힘들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만 실례가 되고요. 부회부가가 조금 강하게 나와요. 부회부가는 어떤 거냐면,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가 을돌이가 이제 여기다가 공장을 해요. 공장 폐수를, 시멘트 공장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토지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외부 효과.
외국가거든요. 그럼 얘가 C토지가 영향을 받으면서 폐소를 내려보내서 양식업을 합니다. 양식업을 하게 되면은 이건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부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양식업 하면 물고기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긍정적이겠어요? 좀 부정적이겠어요? 부해복과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현상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정이라는 것은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마당에 좀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따라해봐요. 핀피. 그러니까 핀피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핀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부정적이니까 좀 긍정적이니까. 긍정적이죠. 따라서 핀피는 정해복과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부정적이라는 거는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터를 들어서게 되면 현수막 걸죠. 그래서 따라서 님비라는 것은 냄비예요, 님비. 그래서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을 설치해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님비는 부정적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다가 제가 체크할 거고. 그러면 양식업을 하는 애가 떼죽으면 됐어요. 그럼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안 해주면은 시장이 실패라는 거죠. 여기 이제 차를 끌고 다니다가 뒤에서 차를 딱 박았어요. 직진해서. 그럼 가만히 있을 때 뒤로 누워야 돼요. 보상해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따라해보세요. 사적 비용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요. 사회적 비용. 자, 그러면 얘가 이 폐소를 내려보내면서 이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치유를 100원을 냈는데 사회는 100원에다가 더 10원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럼 사회가 안 좋아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개인의 비용을 줄였기 때문에 따라서 과대 생산, 적게 생산해요? 과대 생산해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럼 이건 어떤 지원을 이렇게 얘같이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이건 규제를 해야 됩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그럼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부동성, 인접성 배우셨죠?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부동성하고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제가 편법 같은 거 안 쓸 테니까 보는데, 이거는요, 자, 따라서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시장을 통했습니까? 통한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아니에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제3자한테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않아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이해된 대가를 안 줬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이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정과 이 플러스 그 다음에 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 43페이지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가볼게요. 자, 정해국가는 우리한테 좋은 거죠. 생태공원.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요건 정해국가는 아까 공공재 기억하시죠? 정해국가에다 위에다가 공공재라고 적어보세요. 그럼 아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주기 때문에 이 정해국가는 보통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대 생산되나요? 과소 생산되나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규제해야 돼요? 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은 긍정적이니까 좀 도와주죠? 그러니까 조장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근데 부해복과는 아까 여러분이 다시 가겠지만은 칠판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서 양식업이 아예 그냥 환경 오염된 거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지금 부해복과를 보고 계시죠? 그럼 자, 부해복과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개인적인 비용을 줄였으니까 과대 생산할 수 있죠. 과소다, 과대다. 과대. 그럼 아까 어땠어요? 시장이라는 거는 만들어 달라는 것만큼 만들어 달라는데 너무 적게 만들거나 너무 많이 만들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도와줘야 돼요? 정부가 억제해야 돼요? 규제를 때려야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줬습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줬습니까? 안 줬고 시장을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근데 4번하고 5번을 묶어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편익이나 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 우리 시험 문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생산할 때, 공장 폐쇄를 생산할 때도 외부효과 발생하지만 내가 담배를 피게 되면 남한테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다시 소비에서도 나타난다. 생산과 소비에서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할 때는 비용이 들어가고 소비할 때는 어떤 편익이라는 게 오죠. 그럼 정은 부정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 긍정적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누가 유리하다고요? 사회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사회가 불리한 거예요? 다 사회가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정의해볼까의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니까 사회가 얻는 이익이 더 많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개인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정원을 만들었으면 내가 비용을 내서 나는 어떤 조금밖에 효과를 얻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사회가 얻어가는 이익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그래서 사적 편익보다 더 크다. 여기까지 가셨죠? 그죠? 가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용으로 본다면 사회적 비용이 더 사적 비용이 더 크다 그랬죠?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만약에 3번지, 4번지, 5번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75세 노인께서 옆집을 쓰러지게 되면은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건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죠. 근데 쓰레기 봉투를 사게 되면은 개인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럼 그래서 과도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회가 유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적 비용이 어떻게 돼요? 사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거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사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생산을 많이 하겠어요? 생산을 적게 하겠어요? 자,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자기 비용을 많이 내잖아요. 그럼 따라서 과소생산. 무슨 생산? 과소생산.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아까 정의해볼까는 님비였어요? 핀피현상이었어요. 핀피였고. 외부 경제라고도 합니다. 얘는 또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 또 얘는 외부 불경제라고 해요. 외부 불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부의복과라는 자체 나와 있죠. 그죠? 부의복과는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불리하다 보니까 아까 폐수를 내려보내는 개인적인 비용보다는 사회 부담이 더 크죠. 그럼 어떤 비용이 더 크겠어요? 사적 비용이 크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겠어요? 사회적이 더 불리해서 개인적 비용을 줄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 한 번 안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럼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가셔서 마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어떤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회가 받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개인적인 비용을 줄이고, 그래서 과대 생산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막 담배를 핀다는 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죠. 그럼 내가 이 소비하면서 내가 가대 소비할 수도 있어서 내 편익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는 거는 개인적인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크다는 건 사회적 편익을 작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부의복과는 잘 보고 계시나요? 그럼 아까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작겠죠. 사회가 얻어가는 이익은 작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회적인 편익이 크다, 편익은 작다? 작고 개인적인 편익은 커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면서 이 부의복과는 그냥이에요. 님비 현상이에요. 님비 현상. 냄비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님비. 그래서 이 저자분이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부의 복과를 불경제라고 했었죠. 그럼 님비는 불이 필요하다. 냄비는 불이니까 님비는 불하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고 했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다. 무슨 성과 무슨 성 때문에 그랬어요. 인접성하고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8번의 얘기는 제가 조금 따로 끄집어내겠고요.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이 나와 있죠. 9번하고 10번.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좀 갈게요. 9번은 뭘 얘기하냐면, 자, 9번하고 10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9번은, 자, 기출문제 위주로 가볼게요. 9번은, 우리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이 주택이 있는데요. 주위에 생태공원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주택 수요자들이 생태공원이 이제 우리가 이 정해복과가 발생했다고 나왔거든요. 정해복과가 존재하거나 정해복과가 발생하면 당연히 주택 수요가 줄겠습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수요가 증가해버려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웠던 게 우리가 균형이라는 걸 저번에 배우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격과 양에서 공급과 수요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가 시험 문제 제가 수요자들이 수요를 늘리면은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으면 제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어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어요? 우측으로 이동하죠. 그런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그래프를 그리지 마시고 균형에서, 자,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상승할 수 있죠. 따라서 우측이다. 그럼 균형이 우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늘어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격 하락이다, 가격 상승이다. 양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이제 정여복과가 발생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놓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10번 앞에다가 규제라고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규제. 자, 갑니다. 이게 이제 규제라는 걸 린타라는 자체가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본서나 나중에 나오고 이제 제가 있는 또 출판사도 제가 책을 썼지만 다 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다 뺏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외부 효과. 지금 외부 효과를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외부 효과인데 여기가 시멘트 공장이 폐수를 내려보내요. 그죠? 내려보내면 이 시멘트가 어떻게 돼요? 건설할 때 시멘트가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따라서 건설 자재여서 건설업자들이 어떤 비용이 생산비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당연히 정부는 어떻게 돼요?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를 내려보내게 되면 규제를 해버리죠. 그럼 얘는 시멘트 공급을 할까요? 시멘트 공급을 줄일까요? 줄여버려요. 그렇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에 따라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건축 원자재 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공급을 늘린다, 공급을 줄인다? 줄여버려요. 그렇죠? 그럼 공급을 줄이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감소라는 건 우측이에요, 감소는 좌측이에요. 거래량은 감소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규제라고 적어놓는 게 좋아요. 뭐라고 적어놓는 게 좋다? 규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한테 규제를 했어요. 외부까지 규제를 하게 되면 천천히 가볼게요. 규제를 하게 되면 시멘트 공급을 해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요. 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어렵거든요. 시멘트 공급을 줄여버리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 버려요. 그런가요? 시멘트 가격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설회사가 생산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 주택 공급을 한다, 주택 공급을 줄인다. 줄여버려요. 그죠? 그럼 주택 공급을 줄이면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고 양은 감소하겠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규제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자 규제를 하게 되면 그냥요 주택 공급을 줄여요. 그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상승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나타나는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그 8번에 가시면 코즈 정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코즈는 이제 학자인데 그럼 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자 결론적으로는 그냥입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갑니까? 올라가고 주택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 거기 보시면 시장의 힘에 치유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라. 개입하지 말고 이 피해를 받는 피보상을 받는 사람한테 피보상 청구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프린트의 1번은 굉장히 쉽거든요. 1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은 뭐 거저먹게요. 맞나 틀리나? 너무 쉽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따라서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그럼 님비는 부가 되겠죠. 그럼 정인 PP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플리즈는 P가 들어가죠. 맛은 님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맞힐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안 나와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그죠? 그럼 정은 님비입니까? 핀피입니까? 님비는 부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여기만 하고 좀 쳤다 가는데, 자, 들어보세요. 자, 전체적인 틀을 한번, 학교로는 다시 한번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시방.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부가 그냥입니까? 개입을 합니까? 개입을 하죠. 시장이 실패라는 건 시장에 적정 배분을 못 하죠. 그럼 안전해서 그래요? 불안전해서 그래요? 여기가 스타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전하다는 것은, 자, 여기부터 가볼게요. 우리 개별성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공개를 합니까? 좀 비공개합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거래가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그럼 정보 수익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보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죠. 그렇죠? 그럼 정부가 정보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걸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럼 안전해서 그렇다, 불안전해서 그렇다. 그럼 아까 그 완전 경쟁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불안전 경제 놓고 과점이나 독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소수 업체에 대한 대기업들이잖아요. 그럼 규모의 경제는 따라서 규모를 크게 한다. 그럼 소량 생산해요. 얘네들이 대량 생산해요. 그럼 원가 절감이 되죠. 그럼 가격을 다운시키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기업들만 나눈 걸 이제 자연 독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독과점을 규제합니까? 규제하죠. 막 가격을 단합해서 지네들이 막 올려버릴 수 있잖아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요 공공재 기억하세요? 공공재는 경합해요? 비경합해요? 비배제하니까 무임승차가 발생했죠? 과소 생산한다는 게 시험에 나와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세금 걷어서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공재도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도 따라서 시장의 실패다. 자, 부만 시장이 실패일까요? 정도 시장이 실패일까요? 정이 아까 공공재랑 유사했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요, 아까, 시장을 통하지는 않았다.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의도하지 않았죠. 그죠? 이익에 대한 대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자, 정은 아까 님비였어요, 플리스, 핀피였어요. 부는요, 님비.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이팅. 정은 긍정적이죠.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하다. 사회적 이익이 많다. 사회적 가치가 많아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 비용은 적게 들어갔죠.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가전생산하고. 오케이? 그리고 부는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죠. 개인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가대 생산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요걸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은 그냥이 돼요. 도와줘야 돼요. 조장하거나 아니면 이 오조를 해주는 거지. 맞아요? 부는 그냥요 규제를 해요.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아까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가세요. 무슨 문제 위주로 가라?
전혀 염리 타성이 젖지 말고 기출문제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정의 외부 효과가 존재하거나 발생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우리 집 앞에 생태공원이 존재한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 수요를 줄이겠어요? 늘리겠어요? 그럼 좌측이에요? 이게 우측이에요? 그럼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양도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교과서에 아까 시멘트 폐수를 내려보냈죠. 그렇죠? 그럼 외부 효과가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시멘트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그죠? 얘네들이 이제 규제를 해버려요. 그럼 얘한테 환경 오염 부담금을 부과시키거든요.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할까? 시멘트 공급을 안 할까? 안 해요. 다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적어놨어요. 지금 보이세요?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요? 알았어요. 그럼 주택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고 거래량이 준다는 거죠. 맞죠? 이걸 따라서 정부의 실패. 누가 개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럼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코수라는 애가 등장하게 되죠. 누가 등장하게 된다? 코수는 정부가 개입하라, 개입하지 말아라. 시장의 힘으로 치유가 가능하니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시장에 대한 것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게 되지 않으니 계속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요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공재가 별표 2개 쳤나요? 이건 뭐 자주 출제되는 게 아니라 공공재 자체의 문제가 가끔가다 나오고 전 페이지 가시면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몇 개 쳤었어요? 3개 쳤죠, 3개. 몇 개? 얘는 무조건 거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매년 나올 가능성도 커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되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부동산 정책의 순서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이건 적지도 말고 6단계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그냥요,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작성해서 선택하죠.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해서 집행하고 평가하는데, 자, 이건 출제됐다, 아직 안 됐다? 영영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내버리고 나중에 기본적으로는 아예 안 다룰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교수님, 어디가 나와요? 밑에 보시면 정책의 종류, 선분양이 있어요? 요거 출제돼요. 무슨 분양? 선분양하고 후분양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찾으셨죠? 요거 선분양, 후분양.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